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육군 대위로 전역하였으나 현대전의 가장 강력한 힘인 공중전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현재 KF-X의 개발 방향에 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점에 따라 중요도에 우선순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비밀에서 정독해본 결과 그들 중 현대와 미래의 공중전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은 극소수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언젠가 한번 부족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을 적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찾아서 퍼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래 공중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존속 및 위상을 위해 향후 50년을 지열한 동북아 하늘에서 싸우게 될 KF-X에 대한 토론의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데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항공전은 기체와 미사일의 성능에 따라 쌍방의 교전 자체가 불가능한 공중지배와 공격에서 회피가 불가능한 데드존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지상전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CAS 역시 공중지배를 당하게 된다면 FA-52 천대가 있어도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50년 주변 강국의 항공전력에 맞서 설령 KF-X가 능력이 부족하여 약 1.5대1에서 2대1 정도에 불리할지언정 공대공 교전이 가능할 수준의 항공기의 개발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지금은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한 미래를 준비하는 전투기를 개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동북아의 미래 전장은 그렇지 않다면 교전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하이급이 교전 시 우위를 장담한다 하여도 숫자에서의 불리함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현재 F-35의 전력화 이후 공중교전을 위한 해외에서의 미들급 도입을 생각할 시 그 비용과 효과 및 수급할 수 있는 기체 종류의 부족함, 그리고 국내 기술의 발달 정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좋은 자료가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다시 눈팅 쪽으로 사라지겠습니다. 게임이나 영화에서는 적기가 나에게 미사일을 발사한 순간부터 경보등이 꽥꽥 울리고 조종사는 현란한 회피기동으로 이것을 피하며 미사일들은 표적에 빗나가도 급선회해 다시 목표물로 돌진하지만 현실은 꽤 다릅니다. 한번 빗나간 미사일은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극소수의 방향 들고 날아오는 놈들이 있긴 합니다만 급선회로 속도를 많이 잃었을 테니 큰 위협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전투기 또한 회피기동으로 인해 고도와 속도를 많이 잃었을 테지만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1랩터. 적기가 나에게 미사일을 날리려면 레이더로 나를 탐색해서 라곤을 해야 합니다. 그럼 상대의 레이더가 탐색 모드인지 라곤 모드인지 어떻게 아는 것이냐? 대략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적기가 사방으로 전파를 쏘고 있다면 이는 탐색 중입니다. 전투기에는 안테나가 달려있고 적이 쏜 전파를 내 안테나가 감지하면 즉시 RWR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렇다면 적기가 나를 라곤한 건 어떻게 아느냐? 어둠 속에서 적이 나를 찾기 위해 손전등으로 사방을 훑어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 불빛이 나의 이동 경로를 계속 추적한다면 이는 나를 발견하여 조준했단 뜻이고 이것이 바로 라곤입니다. 하지만 요즘 최신형 레이더는 적기가 나를 라곤해도 내가 그것을 탐지하기 힘들거나 아예 못하기도 합니다. 저런 일제 사격 한 번에 상대쪽 편대의 최소 절반 이상의 전투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옆에 아군 비둘기 공중산화되는 장면을 보면 살아남은 자들도 즉시 교전 의지를 상실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 안 가면 정말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선 60에서 100대의 적과 아군의 전투기들이 일렬로 쫙 날아가면서 서로에게 미사일 발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표적 분할도 안 되고 적기 한 대당 8발을 난사하는 건 엄청난 돈 낭비이며 일정 간격으로 일렬로 나란히 배치되었을 때 양쪽 끝의 전투기들은 사거리가 안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문제상 저런 전술 안 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미사일 회피를 하려면 미사일이 발사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 여기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구형 미사일들은 전투기에서 레이더로 특별한 전파를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파만 탐지하면 자신에게 미사일이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앙남이나 R-77 같은 미사일들은 중광유도 단계까지는 특별한 전파 앞서 말했던 연속파 CW로 유도되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단지 적기의 위치, 고도 등의 정보를 미사일에 무선으로 전송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적은 RWR을 통해 내가 자신을 낙운한 상태라는 것까지는 파악하겠지만 정작 낙운만 건 상태인지 아니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 접근 경보장치라는 물건들도 있으나 대체로 적외선 혹은 적외선 자외선을 사용하는 장치들로 미사일이 아주 가까이 접근했을 때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나마도 방향만 탐지 가능하고 속도, 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체로부터 레이더 유도를 받으면서 날아오던 미사일은 목표물에 아주 근접하면 그때부터는 자체 레이더를 켜서 적기에게 날아가고 모체는 더 이상의 레이더 유도를 해줄 필요가 없으니 다음 공격 목표를 향합니다. 한편 미사일의 레이더가 켜지면 당연히 그 전파가 적에게 전달되고 적이 RWR은 미사일 접근 경고음을 울립니다. 허나 이건 이미 초속 1에서 1.5km의 미사일이 나를 포착할 만큼 가까운 거리 -10km 전후에 있다는 소리니 정말 마지막 한순간의 기회밖에 없게 됩니다. 적이 미사일이 발사된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즉시 외부 연료통과 폭탄들을 다 버립니다. 그 후 조종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ECM을 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빔기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ECM 기법으로 적미사일 혹은 그 미사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적리더를 속여서 라군을 풀거나 허상 표적을 적이 물도록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다행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빔기동입니다. 빔이란 전투기의 3시 방향과 9시 방향을 말하는데 빔기동은 적미사일인의 전투기의 3시나 9시 방향에 오도록 방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빔기동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미사일이 계속 선회하도록 만들어서 미사일의 속도를 최대한 깎아 놓는 것입니다. 미사일 입장에서는 방어 측 전투기가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일부 시선지형 유도 방식의 대공미사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공미사일은 적기의 현재 위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의 예상 위치로 날아가는 비례항법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미사일은 좌우로 가로질러 비행하는 적기를 쫓기 위해 더 빠른 원을 그리며 계속 적기의 예상 위치로 향하려 합니다. 물론 전투기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속 적미사일이 자신의 옆구리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투기는 큰 원을 그리며 선회하게 됩니다. 먼 거리에 있는 미사일을 상대로는 현란한 급기동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미사일 입장에서는 각도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요. 빨간 건 미사일, 파란색은 전투기의 경로. 빔기동의 또 하나의 이점은 적 펄스 도플러 레이더를 속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용 대부분의 대공 레이더는 펄스 도플러 방식을 사용하여 적기를 찾습니다. 좌우로 횡단하는 표적은 지면과 상대 속도가 비슷해지므로 레이더는 땅이나 산 정상으로 간주하고 그냥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기가 정면에서 올 때 어떤 레이더가 어떤 주파수를 쓰고 있느냐, 또 거리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조건들 하에서지만 저것이 제프입니다. 전투기에서 제프 뿌리는 사진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여기에 더하여 체프를 뿌리게 되면 적미사일은 체프와 적기를 혼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체프란 레이더에 크게 반사되는 알루미늄 조각들입니다. 적이 전파를 효율적으로 반사시키기 위해선 적의 전파 파장에 맞추어 체프의 길이를 잘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적이 전파를 수신하여 그 파장을 분석,
그 자리에서 고속으로 체포를 잘라서 배출하는 시스템도 개발되었습니다만 이런 장비는 복잡하고 부피가 크므로 지금은 미리 적이 전파 정보를 입수해둔 뒤 그 전파 파장에 맞게 체포를 잘라 놓습니다. 물론 적이 사용하는 전파 파장이 여러 개라면 여러 길이의 체포를 준비해두면 됩니다. 현재는 공중에 더 오래 떠 있도록 하기 위해 유리 섬유 위에 알루미늄을 입힌 것도 사용합니다. 체포는 공중에 뿌려지면 레이더에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움직임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레이더 반사가 큰 표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상대 속도 등도 파악하는 레이더라면 체포를 걸러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빔기동을 하면서 체포를 부리면 체포도 빔기동하는 전투기도 적 레이더 입장에서는 상대 속도가 똑같아지므로 둘을 구분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체포와 전투기의 속도 차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견인식 디코이입니다. 디코이란 일종의 미끼란 의미인데 항공기가 긴 줄 끝에다 강한 전파를 발신하는 미끼를 끌며 날아갑니다. 그러면 적미사일이나 레이더는 줄 끝에 달려있는 미끼가 진짜 목표물인 줄 알고 이쪽을 향하게 되지요. 빔기동과 ECM 장비를 같이 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것은 좀 제한됩니다. 의외로 많은 전투기들은 ECM 가능 영역이 정면과 후면이며 측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방을 모두 커버하게 만든다면야 좋겠지만 전투기라는 한정적인 크기의 기체에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ECM 장비를 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유로파이터는 내부에 레이더가 360도 회전을 해 전방위를 커버한다 합니다. 만약 미사일을 빔기동으로 회피하는데 실패하였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급선회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례항법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계속 선회하게 만들어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 나를 향해 날아오게 되더라도 빗나갈 확률을 높이는 한편 운이 좋으면 순간적으로 적미사일의 시야각 바깥으로 아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야각을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미사일은 재포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동 역시 영화에서처럼 배럴롤과 급선회를 섞어가며 서커스 기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의 선회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비례항법 유도 방식의 미사일을 상대할 때는 처음에는 적미사일에서 벗어나려는 방향으로 급선회를 하다가 한순간 갑자기 반전하여 다시 적미사일 쪽 방향으로 선회하는 S자 기동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적미사일과의 상대적인 거리, 고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가 미사일 연구 개발자들도 놀고 먹는 것이 아니어서 더 복잡한 유도조종 기법을 섞어 넣음으로써 이런 급기동으로 미사일을 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미사일을 피할 때 그냥 마음대로 막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사일의 속도와 거리에 따라 최적의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 미사일이 얼마나 나한테 접근했는지 아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전 같은 시절에는 미사일의 연기를 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단거리 미사일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이고 중장거리 미사일은 연기도 없이 날아오기 미사일이 발사된 후 보통 5에서 10초 정도가 지나면 로켓 모터가 꺼지고 그 후론 관성력으로 날아옴. 그래도 그 속도는 마하 3에서 4 때문에 눈으로 포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저연, 무연 로켓이 대세가 되다 보니 최신형 미사일은 로켓 연기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투기에 탑재된 미사일 접근 경보 센서는 대부분 방향만 탐지가 가능하고 미사일의 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종사들은 미사일을 회피할 때 반드시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눈으로 보면서 피합니다. 실전에 투입되었던 파일럿의 말로는 야간에 미사일이 다가오는 걸 보면 빨간 담배 불씨 같은 게 빠르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허나 로켓 점화가 끝난 미사일이 다가온다면 아예 보이지도 않겠죠. 미사일이 근처를 스쳐 지나갈 땐 미사일 모터 소리까지 다 들린다고 해요.
물론 미사일의 명중률이 100%는 아니며 이러한 회피기동과 ECM, 체프, 플레어의 사용으로 미사일의 명중률은 더더욱 떨어집니다. 허나 요즘 열추적 미사일들은 적외선 센서로 적기의 이미지를 포착하여 그 형태만을 조작하기에 플레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선 명중률이 높은 열추적 미사일을 씁니다. AA-10 같은 레이더, 적외선 중에서 양자택일이 가능한 미사일도 있습니다. 결국 조종사는 두 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한 개는 레이더, 다른 하나는 적외선 추적 방식으로 날아올 수 있으므로 체프와 플레어를 모두 뿌려야만 합니다.